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경주의 첨성대는 국보죠. 이 첨성대 조성과 관련한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기라는 책에 성덕 여왕 때에 돌을 갈아서 첨성대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라고 했죠. 이를 미루어 동량에서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들판에 덩그러이 있어서 국보라거나 동량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지만은 말입니다. 굳이 기록을 뒤지지 않더라도 첨성대가 돌로 만들어져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범상치가 않죠. 첨성대 몸체는 호리병 모양입니다. 그리고 꼭대기는 정자 모양으로 보이죠. 첨성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첨성대가 천체의 운동과 관련된 갖가지 상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원형의 몸체는 하늘을, 네모난 기단부는 천원지방,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의 개수와 단수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몸통을 쌓은 단의 층수와 개수가 모두 28단 360개로 이는 28개의 별자리와 1년의 음력 날수, 맨 아래 기단 돌들과 합하면 365개로 태양의 한 해 주기 365일이라는 식입니다. 기단을 합하고 정상의 정자석을 합하면 29, 30입니다. 이는 음력 한 달의 날수가 29와 30, 즉 초승달과 다음번 초승달까지 날수인 29.5일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쪽으로 나 있는 창문 아래 12개, 위 창문 틀로부터 역시 12개로 1년 12개월 24절기를 나타냈다고 하죠. 몸통의 아래쪽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돌수는 각각 16, 15, 15, 16, 16, 15개입니다. 이는 동지 소환, 소환 대한, 대한 입춘, 입춘 우수, 우수 경칩, 경칩 춘분 사이의 날수와 같다고 합니다. 창의 3단과 정상부 정자석 한 단을 합하면 28단으로 하늘의 중요한 별자리 28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성대를 이루는 각각은 하늘의 일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돌과 단 개수뿐만 아니라 첨성대의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첨성대가 수미산을 닮았다는 점이 핵심이죠. 수미산은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지는 상상의 산입니다. 첨성대가 수미산을 닮았다는 주장은 이를 축조한 선덕여왕과 관련지어 논의가 전개됩니다.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왕이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당나라로부터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권력을 차지하는 귀족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죠. 선덕여왕은 이런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성불한 존재로 보이려고 했답니다. 황룡사, 분황사와 더불어서 수미산을 닮은 첨성대를 축조함으로써 선덕여왕은 스스로 성불했음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정상부의 우물정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신라인들은 세계가 우물에서 나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호리병 모양의 몸체와 우물정자의 모양의 꼭대기에는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시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첨성대를 단지 들판에 우두커니 세워놓은 돌탑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과학 유물로서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첨성대의 기능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첨성대는 천문 관측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문 관측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성대의 형태가 일상적으로 지속적인 관측을 하기에는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외부에 비해서 내부는 벽면이 구르지 않습니다. 남동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꼭대기까지 비어 있습니다. 동쪽 절반이 판돌로 막혀져 정상부는 정자 모양으로 놓인 석재의 끝이 바깥까지 뚫고 나와 있죠. 옛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로 올라가 하늘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똑같이 만든 첨성대 모양이 있는데요. 남쪽 창 입구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위로 좁아지는 통로를 통해서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급경사를 오르내리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고작 9m 더 올라간다고 해서 천문 관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죠. 이에 대해 고작 높이가 9m라도 신성한 계림의 나무에 가려진 별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따라서 첨성대의 높이는 단지 고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문대라기보다는 재단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첨성대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또 있나요? 네,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측해 돌의 개수와 층수로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첨성대 자체가 해시계, 즉 규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일식과 월식을 알 수 있는 도구였다는 주장도 있죠. 첨성대 위쪽, 동편과 서편 각각에 볼록하게 돋아있는 4개의 돌과 맨 위 정자석 끝이 이루는 각이 각각 해와 달의 춘추분, 동지와 하지 때의 움직임과 일치해 일식과 월식을 적어도 7일 전에 예측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맨 위의 정자석과 맨 아래의 기단이 나란하지 않고 틀어져 있는 것은 설계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단부는 동짓날 달이 뜨는 위치를, 위의 정자석은 해가 뜨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또 남쪽으로 나 있는 창문은 출입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춘문과 추분 때 해 그림자가 첨성대 바닥 끝에 닿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신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문 지식을 첨성대에 담았다는 주장이죠. 이런 주장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첨성대가 조성되고 난 이후 하늘의 변화를 관측한 자료들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료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 건국 이래 멸망까지 약 1000년 동안 관측 기록은 141건입니다. 그 가운데 전체 기록의 65%에 해당하는 91건이 첨성대가 건립된 이후인 약 3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20년 단위로 끊어보면 첨성대가 세워진 이래 관측 기록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첨성대가 활발한 천문활동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첨성대 조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일이 나라의 제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첨성대와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첨성대가 천문과 관련이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첨성대가 서 있는 거리의 옛 이름이 비두거리, 즉 북두를 견주는 거리였습니다. 이는 천문 관측을 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및 조선의 사료들을 통해서 첨성대가 천문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첨성대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천문 관측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측 기록에는 큰 눈이 왔다든가 돌풍이 불었다든가 하는 기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요즘에는 기상과 관련한 기록으로 취급하겠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과거의 천문 관측을 주관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장악한 제사장일 수도 있고 국가 성립 후 권력이 강해진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천문 관측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왜 이렇게 천문 활동을 중시했을까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년이나 흉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염병이나 지진, 태풍, 번개와 벼락도 모두 하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권력자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권력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학은 통치자의 권력을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포된 것이 바로 점성입니다. 점성으로 전쟁의 승패는 물론이고 미래의 길흉화복도 점쳤습니다. 일식이나 월식같이 앞으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죠. 점성은 중국에서 중앙집권이 성립하면서 더 발전했습니다. 이 점성술은 하늘의 현상을 면밀히 관측하고 주기성을 파악하는 천문 관측 활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중국에서 정리된 천문과 점성의 정보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적지 않게 유익되어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나타난 신라봉기 일성 이사금 10년 6월 을축의 기사에 형옥이 진성을 범했다는 관측이 나타납니다. 즉 요즘 말로 화성이 토성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범, 즉 두 행성이 서로 만났다는 것을 대체로 칠촌, 즉 약 20cm 안팎으로 서로 두 별빛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행성의 궤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한 현상은 아니지만은 신라로서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점성은 전쟁과 역병의 발생으로 해석되었죠. 그리고 풍년의 기원도 흉사의 방지도 제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수 후 수확을 감사하는 제의도 지냈죠.
세시풍속이라고 불리는 이를 기념하는 제의도 포함됩니다. 언제 이 제의를 지낼 것인가 하는 택일도 역시 역서로 정해집니다. 날마다 육식간지에 의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택일의 기준이 됩니다. 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죠. 제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로 여겼던 것만큼 택일에 있어서 손없는 날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홀수가 달과 날에 함께 있는 3월 3일, 5월 5일 같은 날은 제의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서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역서를 도입함으로써 삼국시대의 제2의 길흉일을 가리는 일을 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관이나 일자들이 이를 통해서 길흉일을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문은 하늘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치적인 점을 치는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천체의 운행과 관련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각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측 활동이어야 했죠. 첨성대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28수나 24절기 하는 천문학의 정보를 첨성대 구축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죠. 이는 이런 천체 관련 정보들을 삼국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삼국사기에 남겨진 신라의 첨성대 이전 기록들은 이런 전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 일정한 시각에 천문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정교한 시계 유물도 존재합니다. 낮 시간 측정을 위해서 해시계와 밤 시간 측정을 위한 물시계가 그것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범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는 이 7개의 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해야 하는 별들이 28수와 여러 별자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새로운 별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있던 별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도 관측해야 합니다. 이런 관측을 위해서 별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역시 필요하죠. 군주는 천문 관측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군주라면 모름지기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된 정보 해설자가 필요했죠. 이들이 수집하고 해석하는 천문 정보는 군주의 것이므로 그만큼 이들의 지위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삼국 모두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 특히 국과 간직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죠. 일자니, 일관이니, 누각, 박사니 하는 관직은 모두 천문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각과 천문 관측은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도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천문도는 별의 밝기가 각기 다르다는 점과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다르다는 하늘의 관측 결과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누적된 관측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의 천문도가 효소왕 1년인 69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천문도가 도입되어 수행한 천문학 활동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문도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며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왕립 천문대를 설립하여 시계와 관측기기를 사용해서 규칙적인 천문 관측 활동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